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신대 신대원에서 실천신학, 목회와 교회 행정 그리고 또 교회 개척과 보존도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양현표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총회 목사 청년 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라는 제목으로 뭔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을 보면요, 백사의 총회에서 정령 관련 헌의안이 19개였고요. 사회학적 차원에서 목사와 수요 공급 차원에서 좀 살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요청을 받고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청년 연장과 청년 축소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 연구를 맡게 되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어느 한 방향이 생각나고요. 단순히 청년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데이터에 충실하려고 했고요. 또 저는 통계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에는 통계학을 전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팀으로 이 연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주도를 했지만 제 조교들이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또 통계학 전문가가 동원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총회에 기획행정국의 직원들이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셔서 총회 기획행정국 직원들에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연장과 관련된 쟁점을 보게 되면요, 청년 연장을 옹호하는 견해가 있고요, 청년 연장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청년 연장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7가지가 있더라고요. 모든 신문이나 우리 교회 잡지들을 다 뒤져서 이유들을 찾아봤더니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었고, 저출산 고령 사회고, 건강 지수가 현명히 좋아졌고, 성경과 총회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성경과 총회 헌법 정신을 위해서 창원 교수님께서 지금 열변을 토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5번째로 생계형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고령화되는 노후 산청 교회 폐강해를 막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목회자 지원자 수의 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7번째에 나와 있는 목회자 지원자 수의 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은 우리 청년 연장에 매우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번영부의 주요 자료인데요. 잠깐 이 표제를 보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에 지원자가 1270명이 있는데요. 2020년에 495명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61%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MDB 과정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MDB가 아닌 과정도 있었는데 MDB 과정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1년 해마다 95.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요, 지금 4년 후면은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한다면 4년 후면은 90대 신대원에 아무도 입학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이런 사실을 보고 제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공급 차원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흉 청년 연장을 반대하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노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창의력이 떨어지고 행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태의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시대의 공공성이라는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청년 7세가 목사 외에는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크리스천도 많은데 청년을 연장하느냐라는 거고요. 또 차세대에 주어질 기회를 박탈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청년 연장을 반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단이요. 뒤에 가서 좀 나오지만 우리 교단 목사들의 실업률은 6% 정도입니다. 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임 목사가 6%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6% 정도면 어느 단체나 어느 직종이나
생활이 좀 이렇게 다 지원되는 그런 풀리 삶이 지원되는 그런 위치가 부족하고 또 내가 담임 목사로 가고 싶은데 담임 목사 자리가 없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 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그 무임 목사는 6%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청년 현장의 옹호와 반대에 대한 소비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옹호하는 견해는 대체로 데이터와 현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견해는 대체로 명분과 감성적 접근에 의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자로서 정확히 제가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게 됐고요. 그러나 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현실과 명분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총회가 이런 명분들과 또 실제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어느 선택을 하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 목사 수급과 관련된 미국 교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 현상이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미국 교회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뒤에 부분에 나오는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 장로교회나 미국 주류교는 어떤 상황인가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보니까요, 미국 교회는 법으로 정년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요. 또 나이를 이유로 오히려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되는 사회임을 알았고요.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당면한 목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지금 현재 목사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젊은이는 신학교에 들어오지 않는 그 현상들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게 될 미국의 주류 교단 중에 하나가 PCUSA라는 교단이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우리 교단이 따라가고 조금 앞서가고 있는 교단이 PCUSA 같아요. 신학적인 면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교단의 조직이나 교단의 상태나 교단이 가고 있는 그 생명 주기가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단들이 거쳐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들이 따라가는 게 지금 PCUSA하고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요, PCUSA는 교인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원 목사를 수용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신학생이 줄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부족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신학교 졸업하고도요, 안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PCUSA 안에, 미국 주류교단 안에 증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거든요. 여러분, 총신대 신학과 말이에요. 신학과 출신들이 신대원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현상들이 이제 이렇게 좀 우리도 좀 닮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들은 그래서 이 현상들이 이미 10여 년 전에 나타났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서 후회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바날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건데요. 지금 1992년도에 40세 이하가 33%인데 2017년에 15%로 줄어들었고요. 56세 이상 나이가 많은 그런 목사 부족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나중에 참고를 제가 좀 해봤더니 우리 교단의 앞날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럼 우리 교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소속 목사 나이 현황 분석을 우리 총회 사무국과 더불어서 이 일을 좀 했는데요. 보게 되면 첫 번째 총회 소속 목사 수 현황입니다. 담임 목사가 1486명, 부목사가 7387명, 무임 목사가 1228명, 총 19101명입니다. 액티브 패스터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목사님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71세가 정년이거든요. 저희 교단이 71세 정년 아래 들어있는 분들이 19101명입니다. 여기에 약 정확히 5294명의 은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전체가 한 24,000명 정도의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55%,
부목사가 30%, 무임 목사가 약 6%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러면 총회 목사 수의 현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우리 총회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총회 교회 수가 11,885개입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11,885개인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임 목사가 1,486명과 부목사 7,387명과 총 17,873명의 목사가 있어야 현재의 우리 교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임 목사가 정년 전에 6%고요. 향후 15년 동안에 제가 2035년까지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냈는데 향후 15년 동안의 총회 목사 수에 따른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저 또한 미래학자나 무슨 통계학자나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설픈 통계들이라고 통계학자들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 앞에 이 조촐한 결과들을 좀 내놓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총회 교세 현황이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2019년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총회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교회 수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도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장로 수도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좀 잘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줄어들고 있고 2017년, 2018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총회 소속 목사 나이 분포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통계는요, 103회 2018년 보고된 자료입니다. 103회 총회 때 보고된 자료인데요. 약 24,000여 명의 목사 이런데 여러 가지 보고가 안 된 분들도 물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35세 이하가 1%고요. 36세에서 44세까지가 13%, 45세에서 54세가 30%, 그리고 가장 많은 분포가 되어 있는 55세에서 64세까지가 7,000명에서 37%, 그리고 65세에서 정년이 3,625명 19%. 그래서 55세에서 정년에 이르는 여기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몰려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저도 베이비 부모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의 담임 목사님 대체로 베이비 부모 기간에 몰려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우리 다 저하고 비슷한 또래들은 보게 되면 1960년생 어간 그때 얼마나 우리들이 목사 되기 위해서 뜨거웠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몰려져서 무려 56%가 55세부터 정년 사이에 몰려있다는 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측정별 나이 분포가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같은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 이거 이 팜플렛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요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총회의 현황을 기초로 해서 다섯 번째로 정년을 이룬 목사 수 현황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준 프로 정도는 돼서 예측을 했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가 그럼 목사 수급과 현황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이냐? 첫째가 교회 수의 증감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수가 우리 교단의 교회 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2016년을 정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 정확히 PCUSA의 10년 전 모습과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숫자는 다르지만 상황이나 변화는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신학생 졸업생, 인문신학교를 포함해서요, 혹은 강사고시 지원자 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신학교 졸업수만 영향이 주는 게 아니라요,
정확히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 교단의 신학교 여학생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0%가 여학생들입니다. 10%에서 12, 3%였거든요, 그동안. 근데 여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편도 보면은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에 의해서 안수를 받게 되는 신학교 졸업생은 거기서 점점 줄어들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연도별 은퇴자 수입니다. 연도별 은퇴자가 이제 기업 쪽으로 빨리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냐면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은퇴자 수는 기업 쪽으로 앞으로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연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자연사도 있을 터인데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냥 끝까지 70세까지 사신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로 목사 수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요소들을 생각했을 때 교회 수가 유지되고 졸업생 수도 공급도 그대로 유지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수가 유지되고 졸업생 수는 증가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교회 수가 유지되고 졸업생 수도 증가된다라는 케이스는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X표로 뺐습니다. 또 교회 수가 증가하고 학생 수도 유지된다라는 것도 이 병렬시에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현 상태로.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다 빼고 나머지를 보게 되니까요. 절반의 확신만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수가 유지되고 배출하는 신학생 수도 유지되는 그 경우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해놨습니다. 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수가 유지되고 학생 수는 감소한다. 이것도 조금 한 80% 확신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정말 특별하게 교회 수가 오히려 유지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 세모표를 하나 더 해놨는데 교회 수가 증가되고 졸업생 수가 감소되는 케이스인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난 10년을 보면은 10년 전보다는 교회가 늘어났거든요. 숫자가. 이걸 그러니까 3년 전부터는 감소하지만 전체 10년을 보면은 증가했거든요. 그래 이 비율을 우리가 계산한다고 한다면 지금 데이터 싸움이니까요. 이 비율을 계산한다고 한다면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수가 증가하고 근데 졸업생 수는 명백히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가장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큰 것은 교회 수도 감소하고 졸업생 수도 감소하게 되는 이 케이스가 가장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네 케이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케이스를. 그래서 첫째가 교회 수와 신학교 졸업생 수를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케이스. 두 번째가 교회 수는 현재로 유지되고 신학교 졸업생 수는 감소할 경우. 세 번째가 교회 수는 증가하고 신학교 졸업생 수가 감소할 경우. 마지막 가장 가능성이 큰 교회 수와 신학교 졸업생 수 모두가 감소할 경우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바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보게 되면 2035년까지 통계 전문가에 의해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 수의 변화와 교회 수의 변화와 교회 수는 그대로죠. 지금 케이스는 비록 목사 수 이렇게 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요, 목사가 남습니다. 언제까지 남는 거 하면은 2028년까지 남습니다. 목사가. 그러나 목사가 부족한 때가 오는데 2029년부터는 목사가 175명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가 최고로 남죠. 488명이 남죠. 그러다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터는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데이터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 상식에는 노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고 일자리가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고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교수로서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상태로 유지될 때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2029년부터 175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교회 수는 현재를 유지하고 신학교 졸업생 수는 감소할 경우요. 이런 경우는
2027년도부터 140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 자료에 보면은 어떤 전제가 있었는지, 어떤 데이터를 전제로 했는지 각 이 표 앞에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이게 나온 게 아니고 다 근거를 갖고 이런 것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면요, 교회 수는 증가하고 신학생교 졸업생 수가 감소할 경우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통계가 지난 10년 동안 10년 전보다 교회 수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가지고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4년부터 이런 케이스는, 근데 이 케이스는 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일어날 확률이 큰 거, 교회 수와 신학교 졸업생 수가 모두 감소할 경우입니다. 여기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수가 감소하는 것은 매년 25개씩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자인 제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줄어든 게 평균 25개씩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맞서서 계속 연장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1년에 25개씩, 안점은 PC USA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데이터만 갖고 비율을 내면 1년에 25개씩 줄어든다라고 성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은 지금 비율대로 한다고 하면 4년 후에는 중시대 신대원의 학생이 한 명도 입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가상으로 연구자가 정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250명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작아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 아니 2035년까지 아무리 신학교 숫자가 들어도 교단을 위해서 200명, 250명 수준을 유지해야지 이게 될 거 아니냐 라고 했어요. 통계는 비율은 4년 후에 끝인데,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저 잡아보자 해서 2035년에 250명 정원 입학생 이렇게 한번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이건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자칫하면 훨씬 이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2028년, 지금부터 8년 후에,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8년 후에 목사 수가 부족한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서 목사 수급 현황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주제가 저에게 떨어진 게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정년 연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건 정년 연장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대 목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학자로서 제가 우리 교단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단지 정년 연장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 연장은요, 이 짧은 단기적인 해결책입니다. 목사가 수급돼야지, 목사가 있어야지 교단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 수급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10년, 15년 후를 내다보게 되면 그 상태를 한번, 그래서 먼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제대로 없애고 중신제를 택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편은 굉장히 단기적인 방편입니다. 중신제를 택해도 단기적인 방편이죠. 왜냐하면요, 계속 목사가 들어와야 종신제까지 가든지 하죠. 아예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네 개의 케이스를 다시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현재 첫 번째 케이스, 우리 교단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유지할 경우 2029년부터 목사가 부족한데 1년을 정년을 연장하면요 2032년부터 부족하게 됩니다. 2년을 연장하게 되면요 2034년부터 연장하게 되고요. 3년, 4년, 5년 쭉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교회 수를 현재로 유지하고 신학교 졸업생 수만 감소할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목사 현 상태로 되면 2027년부터 목사가 부족한데 1년을 연장하면 2029년부터 부족하고요. 2년을 연장하면 2031년부터 이런 통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이때는 세 번째 케이스는 현재로 하면 2024년부터 부족한데 1년을 연장하면 2027년, 2년을 연장하면 이렇게 2029년 이런 쪽으로 좀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있는 게 가장 우리가 이제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교회 수와 신학교 졸업 수가 모두 감소할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수는 1년에 25개씩 줄어든다고 하고 학생 수는 2035년에 250명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정년대로 간다고 한다면 2028년에 목사 수가 부족하게 되는데 1년을 연장하면 2031년, 2년을 연장하면 2033년에 이렇게 부족하게 되는 현상들이 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연구한 이대로 일어난다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학자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자는 데이터 가지고 연구된 것을 이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은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것입니다. 단기적인 것. 결국은 정년 연장은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총대 목사님들,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이제 교단의 목사가 지금 우리들 생각에는 늘 목사가 넘쳐난다는 생각이 팽배한데 저도 그랬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곧 목사가 부족한 때가 오게 되고요.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기독교 우리 장로교 교단을 살펴보니까 마찬가지 길을 걸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PCUSA 같은 교단 주의 교단에서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신학생 수를 늘릴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학생 수를 늘릴까? 정년은 그것은 정년 연장은 없으니까 정년 제도는 없으니까 신학생 수를 어떻게 늘릴까? 그래서 학비를 면제해 주고요. 미국은 대학 다닐 때 빚을 지잖아요. 학비를. 근데 이 빚을 진 사람들이 신학교 와서 성자 목사 생활해도 그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그 빚까지 갚아주면서 학생들을 리크루트로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현재 어떤 상태냐? 제가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는 배짱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소명에 다 맡기는 거죠. 소명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신학교가 넘쳐날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런 말은 좀 비신앙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소명에 맡기시고 또한 우리 교단에 리크루트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없이 교단이 유지가 될지 못하거든요. 이 현상은 앞으로 10년 후에 금세 찾아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신학교 입학생 수를 늘릴 수 있을까를 통해서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신학교에 오는 메리트를 물론 하나님의 소명이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메리트도 느낄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편목제도 같은 외부에서 목사 받은 사람을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면 이민자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라가. 우리도 곧 이민자의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나라를 유지해야 되는 인구수가 필요한데 이 인구수를 우리가 낳지 않으면 외부에서 이민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자의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땅덩어리는 높고 할 일은 많은데 인구는 부족한데 이민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단도 같이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교단은 목사 수가 부족하면 목사 수를 수입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는 판단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태로 간다면 10년 후에는 목사 부족
현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잡힌 목사 수급을 위해서 총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정년 연장은 단기적인 처방이다. 보다 근원적인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교 지원자 유지를 위한 노력이 교단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 우리 교단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 수많은 교단들이 생성 소멸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단도 영원한 교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역사 속에 수많은 교단들이 일어났다가 생명소사에서 사라지고 다른 교단들이 그 가지에서 나와서 또 생성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됐습니다. 교단의 그런 생명 주기를 연구해 보면은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학자로서 한마디 드리는 것은 우리 교단은 쇠퇴기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쇠퇴기 현상들이 우리 교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쇠퇴기를 다시 발전기로 돌리지 않는 이상 소멸됐던 교단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못 느끼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자고하면 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쇠퇴기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현주소로 생각을 하고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신앙교를 유지하고 어떻게 정면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목사님들을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논의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